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일도 참 국제 문제가 많은데,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가 번지고 또 치사율도 상당히 높고, 그 번지는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스스로 건강에 조심해야 될 그런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좀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중요한 주제를 그 한미 관계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그 문건이, 그러니까 개수로 치면 한 3개쯤 되는데, 미국 국회에서 하원과 상원에서 똑같은 문건이 이제 결의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의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그 미국 시간으로 1월 23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24일쯤 되겠네요. 그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 그 상당히 괜찮은 학자입니다. 미국에서도 전체에서도 정치학자 중에서 그냥 시사 분석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그 이름을 날리고 있는 마이클 오한론이라는 학자가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그 논의를 중지하라, 더 이상 하지 말고 중지하라라는 상당히 그 충격적인 글을 발표했는데, 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미국 의회가 한미 동맹을 대단히 강조하는 그런 그 문건들을 연달아서 지금 발표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 내용을 읽어보고 해설을 하면서 그 이유를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클 오한론 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본문을 전부 한국말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그것이 이제 맨 처음에 나온 것은 작년 4월 9일입니다. 작년 4월 9일 날 초안이 나왔고, 그것이 조금 좀 수정된 것이 2019년 12월 17일 날 다시 나왔다가 2020년 1월 8일 날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된 그 결의안입니다. 그리고 미국 하원에서 그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이제 채택된 결의안하고 문장이 다 똑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미국 상원이라고 한 말을 미국 하원이라고 바꾼 것 외에는 완전히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하원에서도 검토하는데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원권은 전원 찬성으로 이제 받아들여진 것이고, 하원은 그 과정에 있는데, 상원 결의안 152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결의안 원본에 그 맨 앞부분 사진을 보시는데, Senate Resolution 152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하원권은 Resolution 809번으로 이제 나가는데,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과정이 2019년 4월부터 시작돼 가지고 2020년 1월 8일 날 완전히 그 결의안이 완성이 돼서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그 앞에 그 한미 관계를 쭉 길게 설명하는 문장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그 한국의 임시정부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얘기를 했다가, 그 맨 마지막 수정안에서는 임시정부를 그 중요성을 사실은 없앤, 거기가 그 프리앰블이라고 그러죠. 맨 앞에 나오는 그 용어들을 프리앰블만 살짝 바꿨습니다. 그래갖고 한국 정부가 1919년 4월 11일 그 임시정부 수립한 날을 상당히 그 강조를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도 그 강조를 했다가 나중에 그 강조한 내용을 다시 없었다는 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결의안 발의한 그 상원의원들 제가 이제 사진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제임스 랭크포드라는 오클라호마주 공화당 상원의원입니다. 1968년생이니까 나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밥 메넨데즈, 이 사람은 아주 자주 나오는 사람이죠. 메넨데즈 상원의원, 이 사람은 뉴저지 상원의원인데 민주당. 그리고 코리 가드너, 이 사람들도 이 코리 가드너 이름 여러분 한두 번 듣지 않았을 겁니다. 북한 핵 문제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코리 가드너는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1974년생이고 콜로라도 출신의 공화당 상원의원이죠. 그리고 에드워드 마키도 여러분 우리 이 강의에 자주 등장하는 미국 상원의원입니다. 이 사람은 민주당이고 매사추세츠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크리스 쿤스라는 상원의원도 우리 드문드문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2019년 4월 9일 날 초안을 상원에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19년 12월 17일 날 일부 수정을 거쳐서 다시 제출이 됐죠. 그 수정이 된 부분이 프리앰블, 그 맨 앞부분에 있는 그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공화당, 아이다호 상원의원인 공화당의 제임스 리쉬라는 사람이 보고를 했고, 그래서 2020년 1월 8일 날, 이제 뭐 영어로 그냥 읽으면 considered, 고려되었고, amended, 수정되었고, and agreed to with an amended preamble. 그러니까 서론을 바꾼 것이 agreed 되고, amended 되고, considered 되고, 100% 찬성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 결의안의 제목이 아주 깁니다. 결의안의 제목이 Senate Resolution 152라는 그 이제 번호로 돼 있는데, 그 결의안의 제목이 영어로 말하면은 뭐 영어로 이렇게 세 줄이나 될 정도로 긴데, A resolution expressing the importance of the U.S.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ntributions of Korean 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있어서 한미동맹이 가지는 중요성과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이 기여하는 중요성을 표현하기 위한 결의안. 머리 아주 길죠. 그러니까 그 미국이 한국하고 동맹국인데 한국하고 동맹이라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미국 와서 여기 이제 나오기 본문에 보면 200만 명이 미국 시민이 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 미국 사회에 한국인 200만이 기여하는 것은 대단히 그 기여도가 높은 것이다. 그 중요성을 익스프레스, 표현하기 위한 결의안. 그러니까 결의안이 상당히 그 좀 목적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쭉 읽으면서 지금 미국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동맹으로 꽉 붙들어 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그 결의안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원에서도 이제 곧 나갈 거가 뭐 확실한데,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4일 하원 결의안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하원 결의안도 A Resolution Expressing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를 표현하는 결의안 해가지고 나가는데, 이제 그 결의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냥 한국말로 미국이 한국과 동맹관계에 있다는 사실의 중요성과 미국에 대한 한국계 미국인의 기여가 크다는 사실을 표현하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200만이 있는데 200만이 그 미국 시민이 된 모양입니다. 그 한국계 미국인의 기여도가 크다는 사실을 표현하며, 미국과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며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상호 관심으로 공고화된,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이제 그 같은 친한 나라인데 이제 전략적 이익이 같고 그 민주주의적 가치를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멘트 됐다는 겁니다. 아주 단단히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민주적 가치에 의한 상호 관심으로 공고화된 포괄적인 동맹 파트너십을 향유하고 있으며, 향유하고 있다는 것은 즐기고 있다는 소리죠. 그 이제 그냥 영어로 또 한번 읽으면은 whereas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enjoy, 둘이 이제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enjoy a comprehensive alliance partnership, 아주 그 포괄적인 동맹 파트너십을 인조이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shared strategic interest, 그리고 그것은 cemented by a commitment to democratic values. 예, 전략적 이익이 같고 그리고 민주적 가치가 같고, 그래서 그거로 탄탄해진 포괄적인 동맹을 두 나라는 지금 즐기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국제 평화와 안보, 경제 발전, 인권, 법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 단어 하나하나들을 잘 새기면서 봐야 될 겁니다. 지금 그 대한민국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 여론이 완전히 양분되어 있는데, 지금 현 정권을 대표하는 사람들,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진짜 안보, 경제 번영, 인권, 법치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많은 그 의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고 이제 시끄러운 상황인데, 미국이 바로 안보, 경제 번영, 인권, 법치를 한국과 미국은 공히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 부분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나라고 의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역사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한미 관계는 1882년 한미 간 평화, 그때는 한국도 아니죠. 그때 조선입니다. 평화 우호 통상 항해 조약을 체결했던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여러분 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교한
서양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은 미국이라는 거 알면은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이 첫 번째입니다. 한국하고 조선하고 수교를 맺은 첫 번째 나라예요.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을 강조하는 겁니다. 미국이 1948년 8월 15일을 강조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노력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1948년 8월 15일 1919년 4월 11일 설립되었던 임시정부가 해체된 날이 1948년 8월 15일이다 하는 그 얘기죠. 첫 번째 독립정부인 제1공화국이 건설되었고,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을 강조하고 그날 대한민국의 첫 번째 독립정부인 제1공화국이 건설되었고, 그 뭐 쓰져놨지만 그 배후에 미국이 있었고 미국이 만들어 주었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미국군이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주둔하고 있으며, 그렇죠. 1953년 10월 1일, 1953년 7월 27일 날 한국 전쟁이 이제 종전이 아니고 휴전으로 이제 끝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이승만 대통령의 뭐 참 그 귀신 같은 외교라고 탁월한 외교죠. 그것을 통해서 한미 방위 조약을 수립하기로 했는데 그 한미 방위 조약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이제 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체결되었고 그 두 개가 각국의 의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었고 이제 승인을 받은 거죠. 비준을 받아서 통과가 되었고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데 여기 나온 문장도 그래서 미국군이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주둔하고 있으며 한미방위조약이 그 6개밖에 안 되는 짧은 조항인데 그중에 그 제4조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수 있는 권리를 명기한 그 조항입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7일 이제 역사를 건너뛰는 거죠. 한미양국은 한미동맹의 60주년을 기념하는 합동선언에 사인을 했으며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했다. 60주년이면은 동양에서도 그렇고 서양 사람들이 이제 뭐 이제 세계가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그 60이 가지는 60이면 한 바퀴 도는 거죠. 한 바퀴 도는 거를 그 뭐 60갑자가 한 바퀴 도는 건데 60주년을 기념하는 합동선언에 사인을 했으며 그리고 63년 전 한미양국은 한미우호통상 항해조약에 조인했고 1956년 11월 28일 서울에서 양국은 프로토콜이라는 게 무슨 그 외교 용어인데 제가 번역을 안 하고 썼습니다. 프로토콜에 조인을 했으며 여러 가지 그 약속을 한데 이제 조인을 합의를 다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의 경제 관계는 심화하며 상호 간 이익이 되고 있으며 이거 이제 경제 관계 중요하죠. 대한민국은 미국의 7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이란 나라를 여러 가지 말로 표시하는데 미국은 뭐 전쟁도 잘하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지만은 미국을 한마디로 표시하려면 장사꾼의 나라입니다. 미국은 딜러의 나라라고 그러죠. 모든 거가 딜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그 TV 프로그램 보면 전부 이거 얼마야 그러면 뭐 그냥 이거 그 싸게 해줘 그리고 또 뭐 그럼 서로 올리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나라, 딜러들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상업국가 미국의 7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 한국이다라고 이렇게 여기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미국의 해외 직접 투자의 원천이며 그러니까 미국이 외국에다가 이제 직접 투자를 하는데 그 직접 투자액이 쭉쭉쭉쭉 늘어나는데 한국이 제일 많이 빨리 늘어나는 나라다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의 7번째 무역 상대국이지만은 투자국으로서 그 비율이 쭉쭉 늘어가는 것은 한국이 1등이다는 그런 얘기죠. 가장 빠른 속도로서 커지고 있는 미국의 해외 직접 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직접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한테 미국이 뭐냐는 걸 썼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해외 직접 투자 상대국 중에서 2번째로 큰 상대방이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외국에 투자를 하는데 미국이 바로 이제 2번째로 큰 상대방이다라고 이제 경제 관계가 긴밀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국인이 최초의 이민자로 미국에 도착했고 그것이 바로 한국인 미국 이민사의 제1장이 되었다. 이 역사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경제관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200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은 우리나라의 다양성과 번영에 기여하고 있으며, 여기서 우리나라라는 건 뭐 물론 미국이죠. 미국 생활의 모든 측면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의 활력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한국계 200만 명들 다 잘 삽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미국에 그 강의를 하러 가면서 그 잡지를 하나 이렇게 읽으면서 가는데, 거기서 미국, 근데 지금 돈 액수는 까먹었습니다. 요 돈을 벌면은 미국에서 뭐 2%인가 안에 들어갈 정도로 다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기억이 나가지고, 여기서 혹시 1년에 이만큼 버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절반이 손을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정말 그 아주 최고 위에 들어가는 그런 수입을 내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요새는 뭐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게 또 부자가 많이 나온다는 말을 제가 그 지난번 미국 갔을 때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생활에 이제 그 보탬이 되고 있는 미국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한국계 미국인들은 미국 군 내에서도 혁혁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예, 그 미국이 말이죠, 이라크 전쟁할 때 한국계가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 이라크 전쟁에 와서 싸우는 장교와 사병 중에 한국계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수만 명 단위로 된 거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수십만 명이 갔지만은. 그래서 저희들은 그 통계를 보고서 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이 이라크에서 실전을 경험을 하면은 그 다음번 전쟁터는 어디일까? 그 다음번 전쟁터가 만약 한반도일 때 그 사람들은 미국이지만은 한국말도 다 할 줄 아는 그런 미국인일 텐데, 한반도에서 전투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그런 자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번 그 유출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은 미국군 내에서도 혁혁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한국계 미국인들은 한미동맹을 건설하고 강화하는 데 지속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그렇죠? 예, 한국 사람들 뭐 지금 이제 하원의원도 나가고 있고 이제 정치에도 뭐 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사인되어서 법률이 된, 제가 이제 번역을 그냥 아시아 안시법안이라고 얘기했는데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라고 돼 있습니다. 미국 공법 115-409로 돼 있는데, 이제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 정책 때문에 불안해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곧 미군 철수시키는 거 아니야? 또 뭐 버리는 거 아니야? 뭐 동맹관계에서 항상 그런 그 걱정을 하죠. 동맹이 배반할까 봐 걱정을 하고 포기할까 봐 걱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덜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라는 거를 2018년 12월 30일이니까 불과 뭐 한 1년 며칠밖에 안 된 것이죠. 아시아 안심법안에서 미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 해가지고, 미국 정부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이와 관련된 모든 것, 그 이전 혹은 이후에 체결된 양국 간의 모든 안보 약속들에 전념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포기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미국은 방위 조약과 그리고 그 방위 조약을 전후해서 생긴 모든 조약, 모든 안보 관련 조약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전념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사활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여기 사활적인 얘기라는 것은 vital role이라고 영어로 쓰죠. 그러니까 미국은 recognizes the vital role of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n promoting peace and secu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미국은 지금 전부 다 퍼시픽 앞에다가 인도를 반드시 붙입니다. 인도 퍼시픽, 훨씬 넓은 지역, 이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미동맹은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매일 인도 퍼시픽 하는데 한국은 그것을 지키는데 사활적이다라고 지금 미국 의회에서 결의하는 겁니다. 한미 양국의 외교, 경제, 안보 연결을 강화,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 양국의 외교, 경제, 안보 연계가 강화되고 확대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지금 미국 상원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Now, therefore, be it.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상원은 다음과 같은 것을 결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상원은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미국 상원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증진에 사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러니까 recognize, 인식하고 그런 뜻입니다. 한미동맹,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이거는 사활적으로 연결된 거다 이겁니다. 지금 미국이 매일 인도태평양 그러는데 그걸 위해서 한미동맹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한미 양국의 외교, 경제, 안보 관계를 확대 강화시킬 것을 촉구하며, 세 번째,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 등 공통 가치에 기반하고 이를 위해 전념하는 한국과의 동맹은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이 지역에 개입하는 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재확인한다. 지금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 정부를 향해서 하는 말인지, 한국 국민을 향해서 하는 말인지, 또는 미국 시민, 미국 행정부를 향해서 하는 말인지 저는 전부라고 봅니다. 전부라고 보는데, 여기서 제가 그 조금 의미를 두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 정부가 과연 이런 지금 이 미국 의회에서 나온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구성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와대라든가 또 한국의 지금 이 정부를 끌고 가고 있는 기본 여당 세력이 지금 한미 간의 동맹은 대단히 중요하고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고 두 나라 사이의 경제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 대해서 다 합의하고 동의하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무튼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고 읽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뭐 염두에 물론 뒀겠지만은 이렇게 그 강력한 언어로 한미 동맹은 막강하게 유지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한국 정부 지금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한미 관계가 파탄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동맹이라는 것은 적이 같은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친구가 아니에요. 적을 같이 하는 나라가 동맹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 한미동맹은 그냥 뭐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해서 만든 동맹입니다. 그 영어로는 퍼시픽 에어리아, 태평양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이제 포함되는 그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적국이 도발했을 때 한국과 미국은 함께 대응한다라는 것이 한미동맹인데 바로 그 정신에 맞게 한미동맹이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최근에는 11월 22일 날 미국 의회가 그때 저희들이 한번 이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국 의회가 편지를 보내서 지소미아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바로 그날 저녁 6시에 연기하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 등등 지금 한미 관계가 과연 지금 이제 미국 결의안에서 말하는 거를 정말 허심탄회하게 맞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한미동맹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지금 미국 의회에서 한 것처럼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인가, 혹시 한미동맹은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한반도를 위해서, 그리고 한미동맹은 해체돼도 괜찮고 오히려 해체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 뭐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그 데모하는 뭐 10명 사람들 보면은 한미동맹을 빨리 끝내야 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라는 그 내용에 현재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가. 그리고 미국이 한국 정부가 친중국 그리고 친러시아, 반일 그리고 뭐 반미까지 아니더라도 혹시 미국한테는 사실 서먹하게 대하고 이런 것을 모를까. 저는 이 결의안이 한국이 그러지 말기를 바란다는 경고문도 되고 한미동맹을 다시 원위치시키자는 호소문도 되고 그리고 한국 정부라든가 뭐 이거 관계없이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그런 문건으로 보는데 이 문건이 금년 1월 8일 날 상원에서 100% 찬성으로 일단 accepted 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것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돼서 1월 24일 날 이제 또 그 결의 과정을 거치는 거의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됐다는 사실, 그것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이슈도 많지만은 미국 의회가 한미 동맹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한 예로 이런 결의안이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도 역시 한미 동맹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건이 요 며칠 전에 나온 것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2부에서 그 마이클 오한론 박사의 이 한미 연합사에 관련된 그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